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버려야 될지, 우리가 뭘 봐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기술 기준은 바뀐 내용도 바뀐 내용이지만 제가 꼭 정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몇 번 아무튼 제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제가 예를 들어서 표 큰 걸 그렸잖아요. 그래서 표 큰 걸 그렸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분들 좀 다른 것에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꾸 해보니까 요걸 요렇게. 자, 첫 번째가 이제 81번이죠. 81번.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인데요. 이것은 병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공전선의 병행설치다라고 불러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선이에요. 전력선이라고 그래요. 전력선과 전력선을 시설한 경우를 말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100kV 뭐가 된다? 미만에서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목주는 불가하며 사용할 수 없고요. 이 경우는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며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했을 때 이들 간의 상호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문제처럼 저 고압선을 병가하고자 할 때는 이제 병가라는 말은 제가 쓰지 않을게요. 이제 병행 설치한다고 나올 테니까 요때 양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0.5m가 된다. 하나 그들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3m가 됩니다. 보통 여기에 케이블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9kV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저 고압선이 병가될 때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키고요. 이들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만 0.5m가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35kV 이하가 되고요. 35kV 이하가 되고 양전선에 저고압선과의 병행 설치 시 양전선과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1.2m인데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5m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에요. 모든 경우를 해당하죠. 35를 초과하고 35k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100kV 미만까지다. 이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들 간에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케이블이면 1m라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갑시다. 고압선과 저압선을 병가하는 거죠. 그래서 고압선과 이 저압선을 병가할 경우 이제 이격거리인데 자, 요거죠, 요거. 고압선과 저압선을 병행 설치한다. 저도 자꾸 병가라고. 50cm가 되겠습니다. 0.5m.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케이블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죠. 1번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주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82번. 전압의 종변에서 교류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라면 82번은 좀 칠판을 좀 넓게 쓸게요. 이 문제 먼저 나와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 82번 제가 좀 옆쪽으로 당겨 볼게요.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압의 구분 파트에서
저압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저압은 교류에서는 몇 볼트 이하가 되냐면 600V 이하이었던 이 놈이 얼마로 개정이 됐냐면 1kV 이하로 개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류는 개정 전에는 750V였던 이러한 범주가 여기서 2배가 확대된 1.5kV 이하로 저압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설해 보면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라면 어차피 1kV 이하가 될 테니 어디에 구분에 해당한다? 저압의 범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여기는 똑같아요. 얘네들을 모두 뭐가 된다? 초과하는 거죠. 초과. 이들을 초과하고 7kV 이하가 되면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kV를 초과하는 나머지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똑같이 특고압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게 가장 좀 이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1번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강의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제 치킨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교모 치킨. 그래서 우리는 교천이야, 교천. 이게 1000V잖아. 여기에다가 500원 더 주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갖고 직류로 바꿔준다고 좀 기억을 하십시오. 알아서 해. 자, 그 다음에 83번. 저압 옥상 전선로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명 중 뭐가 된다? 이제 틀린 거예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래서 옥상 전선로죠. 옥상 전선로. 요것도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옥상 전선로는 무엇은 안 된다? 특고압이라는 전압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겨냥해서 물어보고요. 첫 번째가, 그럼 얘는 이 저압이랑 고압이 있는데 저압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전선의 굵기라고 보겠습니다. 이 옥상 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얘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시험 문제에 냅니다. 아이고, 지점이라는데? 지지점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지점 간 거리가 몇 메타냐면 15m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요. 교재에서 맨날 틀린 걸로 시험에서 20m 이하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물어보거든요. 요게 2m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이제 부분의 문제를 모두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83번.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전선은 절연 전선을 썼대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2번. 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 썼대요. 맞아. 뒤에 제가 뭐 경동선은 안 썼지만 맞고요. 2번.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아니야. 2m 이상이야.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제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84번은 제가 어느 부분이랑 좀 연계할 거냐면 84번이랑 97번 같이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줄고 다른 부분의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84번이죠. 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먼저 다 써놓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84번과
그 다음에 90 몇 번이었는데 97번 미리 써놓고 한번 갑시다. 자, 요거 이제 조건이 있었죠. 조건. 그 다음에 저고압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은 세 가지였었죠.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하고요.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 보통은 이 횡단보도교, 참, 요것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횡단보도교는 이제 횡단하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냥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횡단보도교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로에서 이렇게 걷는 횡단보도가 아니죠. 여기 끝에 교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교는 차량이 왕래가 심한 곳에 이제 자꾸 이제 신호 주기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위에 육교를 설치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거기서 뭘 횡단을 하든 뭘 하든 그 위에 가선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성을 주려고 횡단 이렇게 좀 쓸게요. 좀 좁아졌네 또. 자, 그 다음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말한다. 자, 어떤 식이든 저고압이든 이제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면요 무조건 6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뭐가 된다? 6.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놈은 레일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좀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자, 레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코자 하는 대지가 아닌 레일을 기점으로 한다. 자,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데요. 자, 어쨌든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3.5m 이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혹여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3m가 되겠고요.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인데 저고압에서는 지표상 뭐가 된다? 5m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하나면서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4m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얼마 이상 높이? 5m 이상이 되고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도는 조건이 산지라는 언급이 있다면 뭐가 된다? 5m가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6이 평지일 경우가 됐습니다. 네, 말이 삭제됐으니까 자, 160kV를 초과할 때는 우리가 단수라는 걸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됐었죠. 기본 5 또는 뭐가 된다? 6으로 접근하시고요. 단수에다가 곱하기 0.12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35kV 이하가 되면 네, 10m 이상이고요. 다만 무엇이란 얘기가, 절연전선이란 얘기가 들어오면 8m가 되겠습니다. 자, 35를 초과하는 형태에 대해서는요. 35를 초과하는 형태에서는 기본 8 또는 10이 되죠. 조건에 따라서.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10 플러스 단수에다가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모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얘를 좀 요렇게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이 표를 참 많이 그렸었죠. 야, 엄마 지금 처음 보는 데는 거는 지금 2회를 셀렉하셔서 보신 거죠. 예. 꼭 요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하셔서 이제 이 내용이 비록 많지만 여기서 한 문제가 거의 많게는 두 문제도 나오잖아요. 2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요 표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야. 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네. 그러면 누구의? 바로 저고압이죠.
그럼 조건이 어디래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접근해야겠네. 자, 1번.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레일을 기점으로 6.5m네요. 이건 맞는 얘기. 2번.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저압의 경우 노면상 3m이다. 아니야. 왜? 기본적으로 3.5고요. 뭐가 주어졌어야 3이야. 이게 나가리네요. 3번, 4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84번은 2번으로 해설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85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97번을 먼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의 그 높이죠.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다? 시가지 외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00은 엄연한 시가지죠. 특고압이죠. 시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얘가 어디를 횡단한대요? 이거 도로를 횡단하는데 무조건 6m라며.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4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9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 이제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요거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번 다 지워볼게요. 85번 보자.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죠. 자, 85번. 자, 좀 지우면서 35kV 이하의, 그러니까 35kV 기계기구, 모선 등을 우리가 어디에 5개 시설하는 변전소에 그 군에 이제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여기가 중요한 거지. 울타리의 높이와 그다음에 어디 그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물어보네요. 자, 이거 좀 제가 저건 좀 털어야겠다. 85번이죠. 자, 요것은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뭐가 된다? 울타리 담등의 기준이다. 그냥 저는 이제 발변전소 울타리 내지 담등의 시설 기준이다 라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봐요. 자,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견약에서 물어보고요. 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있다면 반드시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0.1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제가 이제 울타리를 세운다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그쵸? 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울타리 담등의 혹여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0.15m 이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 감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있는 그곳까지의 거리, 충전부까지의 뭐가 된다?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그 교재랑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달리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설치하는 그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울타리 담등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된다?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길이를 말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울타리의 높이가 이제 이 대지면을 기점으로 요 A메타 울타리가 가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울타리로부터
특정 기기가 있다 이거죠. 뭐 발전소면은 발전기나 변압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변전소면 변압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요 떨어진 거리를 비라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계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기계기구의 전압이 160kV 이하의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6m 이상이 돼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얘를 또 이제 단수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한다?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울타리에 대하여 접지 물어보면 이거 접지해줍니다. 몇 메타 이내로 접지해준다? 45m 이내 접지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역시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35kV인 기계기구죠.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합계 거리니까 35kV는 엄연히 뭐예요? 이제 35kV 이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m 이상의 요 두 놈의 합계가 5m 이상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자, 86번.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이제 전로와 대지 사이에 누구를 얘기한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본다라는 얘기죠. 보통 제가 이제 이변이 없는 한 항상 보면 우리 그 기술 기준에서는 이 절연 내력 시험이나 지선과 관련된 얘기가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6번은 뭐가 된다? 절연 내력 시험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몇 분간을 기억하냐면 일단 10분간 기억하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가야 돼? 물어봐요. 권선과 대지가 되겠고요. 자, 이거 외우실 때 비접 다지기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비접 다지기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B는 뭐가 된다?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성점 비접지냐, 접지냐, 다중접지냐, 직접 접지냐 이렇게 되고요. 접지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 언급이 없는 접지는 비접지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자고 했었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게 있더라. 바로 최저전압이 몇 볼트가 된다? 500볼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계산전압이 최저전압보다 작다면 시험전압은 이제 계산전압이 아닌 뭐가 된다? 최저전압으로 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를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이에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보는 거지. 자, 근데 얘도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라는 그 최저전압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된다? 1500볼트가 되겠다. 자, 접지식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전압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때 최저전압이 있는데요. 이 최저전압이 얼마가 된다? 75,000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중접지는 이제 이 전압의 역시 이 범주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얼마가 되냐면 0.72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0.64배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들은 모두 이제 이제 최저 전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86번은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의 중성선 무슨 접지다? 다중 접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그 전압의 얼마에 0.9이니까 22,900 곱하기 지금 얼마가 된다? 0.92 하면 요게 21068V가 나와요. 워낙에 좀 유명한 숫자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외적으로 본다면 혹여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들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직류는 몇 배이며 교류는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태 나오면 변태가 아니라 연태죠. 연태 나오면은 뭐가 된다? 직류는 1.5배가 되고 교류는 1배가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뭐 이제 다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특고압 이 제2종 보안 장치에 자, 이거 좀 읽으면서 하자. 자,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는 25kV 이하의 그 특고압, 이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나 이에 직접 그러니까 이제 이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87번은, 세모 정도 쳐주시고요.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통신선으로 왠지 질로 좀 땡기는 거 있죠. 뭐예요? 광섬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케이블이라고 하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인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가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버리자. 자, 그 다음에 88번, 터널 등에 사용하는 이제 220V 저압의 전구선으로 편조 그 고무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그 몇 스퀘어냐라고 하는데요. 88번도 원래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이것도 일단 제가 세모는 쳐드릴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400V 이하의 전구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 보고 가는 건데요. 이게 0.75 스퀘어거든요. 주로 이제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같이 주면서 물어보긴 하는데, 좀 이렇게 그냥 편조 고무 코드 자체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이제 좀 세모 좀 쳐드리고 싶어요. 원래 보면 편조 고무 코드나 내지 고무절연 크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그 0.75 스퀘어를 같이 주는데, 근데 좀 이 표현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9번. 예, 그래서 87번, 88번은 제가 이제 욕심 없고요. 혹여 이제 막 코드나 내지 뭐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모르시면 0.75 스퀘어 찍으세요. 예. 89번 거의 이제 0.75예요.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조형제 옆쪽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 단 전선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래요. 이거 좀 지워보자.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89번이죠. 예.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가 된다. 그래서 요것은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인데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 자, 전선이 이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위쪽 접근이 아니라 이게 위쪽 접근이죠. 요것은 이제 수평 이격거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쪽이라는 얘기죠. 위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상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상방. 요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갑시다. 일단은 접근하는 전선의 전압이 저고압이래요. 접근하는 전선의 전압이 저고압이면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전압이요, 그러니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1m가 되겠고요. 이번에는요, 이들이 22.9kV라면, 22.9kV라면,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을 모두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외우실 때 1, 2, 3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절연전선은 2.5, 그 다음에 케이블은 1.2m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3.0m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옆쪽이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요것은 좀 제가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고압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9kV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일단 22,900부터 먼저 해볼게요. 22,900은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을 모두 따져주시고요. 케이블은 0.5m가 되고 절연전선은 1.0m, 나전선은 1.5m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인데요. 요 놈은 저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이제 나절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0.4, 여기가 0.8, 여기가 1.2가 되는데요. 요 두 놈은 사실은 원래 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고요. 요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게끔 설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근데 굳이 이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근하셔도 문제를 해설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확히 하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좀 같이 기억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접촉할 옆쪽이죠. 고압이고 옆쪽이고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죠, 이거. 1.2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더군다나 케이블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90번. 의료장소에 인접하는 의료장소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몇 메다 제곱 이하인 경우에는 등전이 본딩바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90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고요. 요 테마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건 하나 설명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고요. 등전이 본딩바의 경우 이제 50인데, 그러면 본딩선이 뭐냐 이거죠. 등전이 본딩이라고 그래. 등전이 본딩선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본딩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금속재 외암이 있고요. 내가 이 금속재 외암을 열면 문짝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외암을 제가 이렇게 열면 문짝이 이렇게 열린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원래 외암과 문짝 간에 공간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자, 모든 금속성 외암은 안에 전선이 존재하고 전압이 가해지면 얘도 접지해주고 뭐 한다? 얘도 접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만 접지하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여기가 공간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면 본딩선이라는 걸로요. 본딩선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들을. 네. 본딩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본딩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서로 떨어져 있는 금속선을 등전이가 되도록 전이차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걸 말해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1번 76만 5천 V 가공전선의 시설 시 그 2차 접근 상태에서 건조물을 시설할 경우 건조물 상부와 이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 단 전선의 높이가 최저 상태로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90번은 뭐 제가 이제 욕심 없습니다. 자, 91번인데 91번. 이 91번은 원칙적으로 이제 테마를 매겨보면요. 400V 이상의
400V래.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적용하면요 76만 5천 V가 되겠죠. 예.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 765의 경우 전개를 물어보면 우리 그냥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전개를 물어보면 3.5kV per 메타가 됩니다. 단위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장난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계를 물어보면 자계를 물어보면 83.3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는데 역시 단위 갖고 장난을 안 치고요. 마지막 뭐가 되냐면 높이를 물어봐요. 28m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위치면 28이고 산지면은 19인데 근데 산지는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765의 이 최저 지상고의 높이를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28m가 됩니다. 정말 28m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2번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공사 방법이죠. 네. 92번이 되죠. 이것은 옥내에서 나전선에 시설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옥내 나전선에 시설이 이제 가능한 경우가 되는데 첫 번째가 무슨 공사를 할 때가 되냐면 바로 애자 공사를 할 경우고요. 두 번째가 무슨 덕트가 된다? 버스 덕트가 되고요.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 공사가 되고요. 네 번째가 접촉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접촉 전선 같은 경우에는 답도 없는 형태, 기술상 절연이 불가한 형태죠. 자, 그래서 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 전선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하는 경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찾는 문제인데 금속관 합성 수지 플로어 아니죠. 여기 있잖아. 버스 덕트.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나전선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둘 다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하자 이거죠. 예. 자, 93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은 그 크기가 최소 몇 메타 3승 이상인 경우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죠.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돼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다. 자, 첫 번째가 얘는 조명 및 세척 뭐가 된다?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 크기를 물어보면요. 그냥 1m 3승 기억하자. 가로도 1, 세로도 1, 높이도 1인 이제 지중함을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 조건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가스나 이런 걸 이제 이 방산할 수 있는 방산 장치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요.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건 없고요. 크기를 물어보면 물이 무조건 얼마라고 했어? 1m 3승이라고 했잖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고조와 폰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코자 할 때 접지공사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데 이것은 가공접지선, 가공공동지선을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94번이죠. 가공공동지선.
가공 접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이제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가공 접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무엇이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를, 이제 주상 변압기가 있고요. 어떤 식이든 모든 변압기는요, 2차 측 한 단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지와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접지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접지 저항인데, 문제는 이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누구냐면, 그 내가 접지선을 연결코자 하는 대지의 저항률이죠. 이 대지의 저항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토양의 성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분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다? 접지 저항이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보면 이제 뭐 안반이나 내지 완전한 모래다 이렇게 되면은 접지 저항 얻기가 거의 불가하죠. 그래서 이럴 땐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땐 우리가 또 어떤 이 방법이 있냐면, 여기 또 다른 변압기가 있고요. 이 변압기가 이제 접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게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변압기가 지금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우니까 가공 접지선을 써갖고요. 어떻게 한다? 이 변압기를 여기에다 연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가공 공동지선의 역할이 이건데, 첫 번째가 만약에 이 가공 공동지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들의 경간을 물어봐요. 경간. 여기서 이제 요놈과 요놈의 떨어진 거리는 200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간은 얼마가 된다? 200m 이하가 되고요. 혹여 이 문제에서 직경이다, 양쪽이다, 내지 지름이다, 이런 언급이 있다면 얼마가 되냐면 400m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 또 있다 이거죠. 이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도 200이니까 전체가 400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요거는 합성 저항치라고 그래요. 요게 키워드예요.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저항치는 얼마 1km마다 내지 1m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얼마인지가 이제 수치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22.9kV 다중접지 시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굵기는 4mm, 경간 200m 이하, 직경 양쪽 지름 400m, 1km마다 1000m마다 규정값을 유지한다. 갑시다. 1번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2번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접지 저항을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가공 접지선을 사용하여 접지국을 100m까지, 그렇지 않죠? 얼마?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나가리고요. 3번 맞고 4번도 맞는 얘기예요. 4번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자 95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선의 이제 이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보면은 매일 나오는 것들의 하나죠. 네, 지선.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2번이죠. 92번. 네. 자, 95번 봅시다. 지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선. 일단은 지선은 뭐예요? 지지물이 아니야. 이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거. 또 하나가 지지물 중에 누구?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면 안 돼. 자, 기억을 하면서요. 시설 기준 첫 번째가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적 인장 하중은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mm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고요.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이죠. 2.6mm가 되겠습니다. 2.6m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에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하지만 그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런 게 지선이죠. 그렇죠? 요렇게 설치한 게 보통 지선이에요. 보통 지선 주로. 그다음에 요렇게 설치하는 지지물도 있죠. 그건 지주라고 하는 게 지주. 본주에서 빗댄 전주. 그렇죠? 지주. 근데 지주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 지선을 쓸 수 없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안전율을 물어봤네. 2.5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가 되겠네요.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인데 전력보완통신선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요것도 전력보완통신선에 대한 지표상 높이도 한번 표로 한번 싹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96번이죠. 일단 다 쓰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전력 보완 통신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가공통신선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첨가통신선이 되겠다. 가공통신선은 아무 말이 없는 전력보완 통신선입니다. 이 전력보완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형태가 되고, 첨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고압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내지 특고압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이제 보통 위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횡단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타. 요건 기타가 이제 출제가 되질 않아. 무시해도 돼. 네. 자, 일단은 가공통신선인데요.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돼요. 다만 얘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라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6m 이상이에요. 다만 얘도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형태라면 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자, 특고압은 6m가 되고요.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예요. 네. 자, 횡단보도교인데 가공통신선은 3m가 되고요. 저고압일 때는 3.5예요. 다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말이 있으면 3m가 되고요. 특고압은 5m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게 높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요. 여기서도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 위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렇게 나오는 순간, 가공통신선이 아니에요. 뒤에 가공통신선이라는 말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얘는 애초에 말이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도로를 횡단하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조건인데, 교통이란 얘기가 있는 점지를 봐야 돼. 일반적인 경우잖아. 이거지 뭐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은 제가 이제 이 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묶어서 했었죠. 97번은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뭐를 봐야 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2016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이제 우리 엠트미디어죠. 우리 2016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뭐를 봐야 될지, 뭐를 버릴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81번.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병가라고 불렀지만 병행 설치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82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요걸 가장 먼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압의 구분이죠. 꼭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 옥상전선로도 제가 정리한 거 꼭 기억하시고, 84번 그 다음에 97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성 높이 무조건 정리가 필요가 한다. 자, 그 다음에 85번 발전소나 변전소 내지 이의 울타리에 대한 시설 기준인데요.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하고, 86번 하자. 자, 87번 버리자. 근데 이거 그냥 왠지 통신선 중에서 젤로 땡기는 거 찍자. 88번도 그렇고요. 좀 이거는 제가 욕심 없습니다. 자, 89번 가공전선과 그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거 이제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나절캐로 정리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90번 이거 버리자. 자, 91번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전개랑 자개,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92번 이제 나전선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 요거 지중전선로에 대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94번 이제 가공 공동지선, 가공접지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굵기와 경간,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경 양쪽 지름일 때 이제 400 되는 거, 그 다음에 합성 저항치 1km 또는 1000m. 그렇습니다. 95번 지선 꼭 하자고요. 96번 이제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인데, 가공 통신선과 첨가 통신선 잘 구분하셔갖고 보자 이거죠. 첨가 통신선이 되려면 무조건 앞에 이 말이 들어와요. 무슨 저압이든, 그러니까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얘는 애초에 그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요. 2016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해설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자고 한 내용은 이제 이 외적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같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